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현입니다. 자, 2차 방정식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중학과정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그 다음에 근해공식, 뭐 또 완전제곱식을 바꾸는 형태들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그 푸는 과정은 동일한데 고등과정은 달라. 뭐가 다르냐? 절대값이 있는 거야. 가우스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문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중학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관점에서 요 7단원을 공부를 해주시고요. 중학과정에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7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이미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니까 잘 따라오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7-3번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자에 관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이 앞에는 개수가 루트가 있거나 개수가 허수 단위 i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학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죠. 우리가 중학과정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은 전부 다 개수가 유리수였습니다. 뭐 분수이거나, 네, 그렇죠. 또는 뭐 정수이거나. 근데 지금 이 1번 형태는 개수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2번 형태는 개수에 허수 단위 i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정확한 교육 과정상 개수는 실수인 것만 다루게 돼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형태에서 개수가 실수인 것만 다루는 게 고교 과정인데 뭐 개수가 허수건 또는 개수가 루트가 있건 사실상 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시험에 뭐 나온다는 측면보다 이런 거지. 생각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이런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면은요. 인수분해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에 때려 넣는 거야. 근해공식에 넣으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면은 루트가 살아있으니까 이중근해가 생기겠지. 그 이중근해 풀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봐보자. 와, 근데 루트가 있는 걸 인수분해하는 거 안 배웠는데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해볼까? 1 루트 2 플러스 1 상수항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1 하면 이게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2가 남게 되는데 요거 두 개 더하니까 3 플러스 루트 2가 되니까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기가 막히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x를 인수분해에 의해서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x는 루트 2이거나 또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거나 요거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유리화 시켜가지고 분자를 루트 2 마이너스 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분모가 1, 분자가 루트 2 마이너스 1.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근해공식 집어넣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그 루트 안이 또 루트가 있으니까 이중근어가 나와. 그 이중근어 풀면 되는 거야.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허수단위 i가 있는. 사실상 아직 허근이 있는 것도 안 배웠는데 허수단위 i가 있는 것을 지금 요 개수로 있는 것은 당연히 더 어색하지만 그냥 이런 거야. 어차피 허수단위 i가 있건 무슨 문자가 있건 이거 뭐 인수분해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x제곱 앞에 i니까 이건 뭐 그냥 할 게 2하고 i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네. 그럼 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또는 반대로 그래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2 마이너스 i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면은 이렇게 곱하면 1이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i이고 i하고 마이너스 i 곱하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요거 두 개 더하니까 2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x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여기는 ix 플러스 1 이퀄 0이 나오고요. 그래서 원리가 동일한 거야. x는 i 플러스 1, 뭐 보통 1 플러스 i라고 쓰죠. 1 플러스 i.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x는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 식이 좀 보기 싫으니까 분자 분모에 i를 곱해줘.
그럼 여기가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므로 이 식은 뭐가 됩니까? i가 남게 되는 거예요. 답은 i 또는 1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자잘한 팁을 조금만 더 알려주면은 쌤이 지금 요 식을 두 개를 푸는데 둘 다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거나 정말 간단한 정수가 되는 게 익숙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게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만 최고차항 계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이 식은 뭐가 됩니까? x제곱이 남고요. 여기는 또 어떻게 남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뒤에 부분만 인수분해해서 처리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방하고 똑같아요. 이 위에 식 같은 경우도 양변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 되고 여기 남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도 무방하고 쌤처럼 바로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원리는 개수가 실수건 무리수건 무엇이건 어쨌든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고요. 자, 다음 이제 절대값과 가우스가 있는 2차 방정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절대값 2x-1 이퀄 3을 푸세요. 근데 이 절대값이 있는 문제 푸는 방법 동일하죠.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는 겁니다. x가 얼마가 될 때? 2분의 1이 될 때 0이 되므로 이거는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요 식을 푸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요걸 풀면은 x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요게 어떻게 풀어집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3이 되고요. 요거 넘기면은 한 번에 쓸까요? 그냥 이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2는 0. 네. 연필을 아낍시다. 자, 그래서 요거 x를 푸니까 어떻게 됩니까? x가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짝수기 때문에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시면 맞죠? 네, ac를 하시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보다 작은 것만 답이야. 근데 1 플러스 루트 3하면 2분의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답이 되는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3만 답이 되는 거죠. 여기 답이 하나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여기 어떻게 풀어집니까? 그죠? 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3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되겠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값이 5가 나옵니다. 그 중에 뭐가 답이야? 2분의 1보다 큰 게 답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하면 음수니까 안 되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만 답이 돼서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엄청 이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절대값이 있건 없건 어차피 절대값을 없애주면 그냥 평범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아니면 근해 공식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가우스가 들어간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우스가 들어간 것도요, 어색할 뿐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야. 어색한 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가우스 x제곱 이퀄 x 마이너스 가우스 x.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단, x가 0에서부터 2까지, 0 초과 2 미만에서만 다룹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이제 가우스 문제는 일반적으로 푸는 것은 사실상 고교 과정에서 불필요합니다. 근데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이걸 2분의 1을 기준으로 쪼겠지. 왜?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절대값이 양수, 음수가 달라지니까 이 절대값을 풀어내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야. 이 가우스 x가 등장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똑같아요. 이 가우스 x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가우스 x의 특징은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1부터
0부터 2 사이 값을 가우스를 씌우면 0점 얼마는 가우스를 씌우면 0이고요. 1점 얼마는 가우스를 씌우면 1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0이 되고 어떤 경우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가우스 x는 x가 얼마를 기준으로, 그렇죠, 가우스 x는 x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게 되면은 가우스 x는 1이고요. 1보다 작으면 0하고 1 사이가 되면 가우스 x는 0이 되므로 1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사실은 가우스 문제지만 절대값 문제가 똑같은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가우스 x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이거는 또 얼마를 기준으로 나눠질 것인가 이걸 보는 건데, 가우스의 정의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문제에 따라서 가우스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들어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모든 가우스 문제는 정수값을 기준으로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우스 x는 이 가우스 기호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잖아. 근데 이 가우스 x제곱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가우스 x제곱은 이 가우스 안에 x제곱이라는 문자가 있으므로 이 x제곱이 어떤 정수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가우스 x제곱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지금 문제 주어진 게 x가 0에서부터 2 사이잖아요. 그러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4 사이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우스 x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요 x제곱이 뭐 3점 얼마면은 요 값은 3이 되고요. 요게 2점 얼마면 요 값이 2가 되고요. 요게 1점 얼마면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x제곱이 어떤 정수값을 갖는지를 따라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0에서부터 x제곱이 1 사이가 되는지 1에서부터 x제곱이 2 사이가 되는 건지, 문제 0이 없기 때문에 지금 쓴 거야. 자, 2에서부터 x제곱이 3 사이가 되는지 3에서부터 x제곱이 4 사이가 되는지에 따라서 범위가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가우스 x제곱이 이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원리를 알겠어요? 가우스 기호 안쪽이 정수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뜻은 사실상 x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0에서부터 1 사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뜻은 x가 1 이상 루트 2 미만이란 뜻이야. 1에서 범위가 1 루트 2. 마찬가지예요. 루트 씌우면은 x의 범위는 루트 2 이상 루트 3 미만이란 뜻이고요. 여기는 루트 3 이상 x가 2 미만이란 뜻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거는 얘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그럼 아까 선생님이 가우스에 가려고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풉니까? 똑같습니다. 얘가 뭐가 되는, 정수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세제곱이 있으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건 원리를 아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 문제가 얘는 1보다 크냐 작냐로 쪼개지고, 얘는 0에서 1, 1부터 루트 2, 루트 2부터 루트 3, 루트 3부터 2로 쪼개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것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려면 다음에 4가지로 쪼개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자, 첫 번째, 이런 상태가 되면 얘는 0, 얘도 0이지. 그러니까 이 식은 x의 제곱 이퀄 x가 되고, 이걸 풀면 x는 0 또는 1이 되는데 지금 주어진 범위 0, 1이 다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답이 다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1하고 루트 2 사이니까 가우스 x제곱이나 가우스 x나 전부 다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역시 x는 0 또는 1이 되는데 1 이상 루트 2 미만 중에서는 1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는 가우스 x제곱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넘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근해 공식 대입하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만 답이야? 루트 2랑 루트 3 사이에 있는 것만 답이야. 루트 2랑 루트 3 사이에 있는 게 있을까? 있어요. 왜냐면은 봐봐. 1 플러스 루트 5가 되면 얘가 루트 5가 2.236이거든요. 3.236이니까 이게 1.6 얼마가 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그 중에서 요 마이너스 제외하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답이 됩니다. 자, 요게 1 플러스 루트 5 나누기 2만 답이 되는데 요걸 잠깐 좀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확인하려면 이 x가 루트 2랑 루트 3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강 어림 잡아서 루트 5가 2.236이기 때문에 이걸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 x가 지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데 생 같은 경우 루트 5가 근사값이 2.236인 걸 알고 있거든요. 대입하니까 돼. 근데 그게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요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요 값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답이 되려면 루트 2와 루트 3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루트 5가 2점 얼마인 건 확실한 거지. 그럼 이 분자가 3보다 큰 건 확실한 거지. 그럼 나누기 2하면 1점보다 큰 건 확실하니까 이건 오케이인 거야. 자, 얘를 확인해야 됩니다. 얘를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뭐를 보냐면은 루트 3의 근사값 대강 1.7 얼마는 알고 있어. 그러면은 요거 넘기고 전개하면은 루트 5가 2 곱하기 루트 3 빼기 1보다 작은 걸 확인해야지만이 얘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루트 5의 근사값을 안 해온 사람들이 있잖아. 뭐 어떻게 푸느냐? 요게 루트 3 1.7 얼마니까 곱하기 2하면 대강 한 3.4 얼마니까 빼고 나면은 이 값이 2.4 얼마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루트 5가 요거보다 작은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양분 제곱하면 5가 남죠? 2.4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안 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2.4 이런 걸 해보면 되겠네. 1.1을 이거 대강 2.4라고 치면은 1.1을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4한 것보다 작은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죠? 2.4가 1.1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1.44잖아. 12제곱이 144 외우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 직접 곱해보면 돼요. 또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2.4를 이렇게 곱해봐도 됩니다. 이걸 어쨌든 1.44 곱하기 4하니까 이 값은 뭐 5보다는 훨씬 큰 값이기 때문에 그걸 작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므로 얘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구하는 방법은 요 식을 이런 범위 있을 때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x제곱 마이너스 3 이퀄 x 마이너스 1로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므로 x가 갖는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범위에 둘 다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답이 1 또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되겠어요? 절대값과 가우스가 있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어색한 건 아니야. 근데 지금 고교 과정에 배우는 것은 개수가 무리수, 허수 단위, 그리고 절대값, 가우스 이런 게 있는 것들인 거야. 자, 뭔가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좋아요. 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옵니다. 증명 문제인데 얘는 결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자, 뭐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a 플러스 bi, 단 b가 0이 아니란 말은 허수란 뜻이죠. 이런 허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면 요것도 2차 방정식의 근임을 보이십시오. 해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든 켤레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복소수가 2차 방정식의 근이면 나머지 켤레 복소수도 그 2차 방정식의 근임을 보이십시오. 항상 허수는 켤레로 근이 동시에 된다. 단 요 앞에 개수들은 전부 다 실수이다. 이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원리가 뭐냐면요. 요거 우리가 근해 공식에 집어넣게 되면은 x가 뭐가 됩니까? 2p분의
마이너스 q 뿔마 루트 b의 제곱 q의 제곱 마이너스 4p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a 플러스 bi래.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i도 이것의 근임을 보유라는 뜻이야. 지금 문제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나오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근이 허근이 나오려면은 당연히 뭐밖에 없어. 요 루트 r이 음수인 경우밖에 생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a, b, p, q, r이 실수기 때문에 얘도 실수니까 허수 단위 i가 나오려면은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음수만 되면은 어쨌든 허근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 루트 앞에 뿔마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언제나 허근은 켤레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게 쌤했던 요 원리처럼 그냥 보여주는 것도 무방한데 좀 증명이라 하기엔 약간의 그 논리적인 좀 비약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플러스 bi가 이것의 근이잖아요. 집어넣으면 근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로부터 a 마이너스 bi도 이것의 근임을 보이는 거니까 요걸 집어넣어도 근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알겠습니까? 증명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나오는 원리 같은 것들이고, 증명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대입하게 되면은 p의 괄호 열고 a 플러스 bi의 제곱 플러스 q의 괄호 열고 a 플러스 bi 플러스 r은 0 이렇게 나옵니다. 허수 단위 i가 있네. 그리고 i 빼놓고 나머지 모든 건 다 실수기 때문에 허수 단위 i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설명하면은 여기는 pa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pb의 제곱 되겠어요? 그래서 실수분만 쓸게요. qa 플러스 r. 자, 허수 단위 i가 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돼서 2ab p. 또 허수 단위 i가 있는 것은 플러스 bq 이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능령이 되려면은 뭐를 만족합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상한 걸 한 게 아니라 이게 이 방정식의 근이래. 그럼 당연히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것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인 거야.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지. a-bi가 이것의 근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a-bi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p의 괄호 열고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a-bi 제곱 플러스 q의 괄호 열고 a-bi 플러스 r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0이 되는지를 지금 증명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증명 어떻게 하느냐? 자, 문형은 좀 이따 쓸게요. 이거를 전개하면 자, 실수부 보세요. 실수부 p의 a제곱 마이너스 p의 b제곱 보입니까 지금? 그리고 플러스 q의 a 플러스 r이 남고요. 플러스 허수 단위 i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b p가 되고요. 마이너스 bq가 되고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근이 되는 걸 보인다는 뜻은 얘가 능령이 되는지를 보여주면 끝나는 건데 맞습니까? 얘가 0 맞습니까? 맞네, 위의 조건에서.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이것과 이거 비교하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 뿐이지 역시 0인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이 식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거 역시 근이 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야. 개수가 실수면 반드시 켤레 복소수가 전부 다 한 복소수가 그것의 근이면은 그것의 켤레 복소수도 반드시 그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더 확장해서 개수가 유리수라고 하면은요. 개수가 유리수라고 하면은 a 플러스 루트 b가 근이면 단 a, b는 유리수야. a 마이너스 루트 b도 역시 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논리로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실수면 복소수 상등형에서 개수가 실수면 켤레 복소수가 동시에 근이야. 알겠습니까?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수 상등에 의해서 켤레 무리수가 동시에 근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7-6번.
7-6번은 허수단위 i를 이용해가지고, 네, 오메가, 쌤이 지난 시간이었나요? 네, 오메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문제화 시켜가지고 나온 좋은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오메가 특징은 뭐냐면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성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상관없이 쌤이 이에 관한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을 지금 알려줄 테니까 교재 한 곳에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가지고 교재에 써놓던지 노트에 적어놓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나오도 다 같은 말이야. 그러면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것의 근을 구하면은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것의 x-1은 x1 나오잖아요. 이건 허근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의 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거 똑같은 말인 거죠. 자, 어쨌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또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은 다음의 성질이 성립하는데 지금부터 쭉 써줄 테니까 싹 다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선은 요 한 허근 오메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오메가를 구하는데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이 오메가는 근의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 빼기 4를 하게 되면은 루트 3i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일 수도 있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일 수도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이 식은 성립하는 거지. 이 오메가가 이것의 근이니까 언제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도 언제나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세 번째. 내가 오메가의 제곱을 한번 구해봤어. 그런데 이 오메가의 제곱은 이걸 제곱하는 거잖아. 직접 한번 제곱해볼까? 몇 분의? 4분의. 자, 이거 제곱하니까 1 빼기 3. 뿔마 이거 곱하기 이거의 2배라는 건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게 뿔마가 아니라 마뿔 2루트 3i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되냐면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뿔 루트 3i가 되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오메가하고 이 오메가의 제곱을 봤더니 식이 거의 똑같아요. 2분의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뿔마가 맞뿔이 닦이면서 사실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거는 오메가의 켤레복소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메가가 뭐 실제로 지금 한 허근이니까 이게 플러스인 거라고 치면은 이 플러스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면서 켤레복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 이거 자리에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뒤에 가서 뭐 근거계수 관계를 하면서 또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나왔으니까 한 번에.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것도 되는 거야. 당연히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야? 1이야. 왜? 이거는 왜 제가 했죠? 요 식을, 요 2번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식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걸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때 양에다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야. 오메가 세제곱에 1을 대입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1의 자리에다가 오메가의 세제곱을 대입한다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오메가 제곱을 물어봤잖아. 그치? 오메가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근데 요런 거, 오메가의 제곱. 또는 이건 뭐 오메가.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또는 1이 오메가야.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야. 오메가의 제곱은 5번 했을까요? 5번. 오메가의 제곱은
1분의 오메가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1이 뭐야? 오메가의 세제곱이야. 이 식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오메가 분의 1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듯이 이게 오메가 바하고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이런 굉장히 많은 식들이 성립한 거예요. 다 외워야 돼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눈여겨서 쭉 봐야 됩니다. 제곱한 게 역수하고도 똑같고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하고도 똑같고. 자, 뒤에 또 계속 나오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눈여겨서 필기 한번 해놓으시고 다시 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2차 방정식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일단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야? 1이야. 그럼 오메가의 10제곱 뭡니까? 오메가의 9제곱 곱하기 오메가 아닙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하고 똑같습니다. 오메가 5제곱 뭡니까?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이니까 이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똑같은 식이죠. 자, 됐습니다. 두 번째. 와, 이거 뭐게 복잡해. 잠깐만, 일단 지우고. 자, 엄청 복잡하지만 여기는 그냥 그치? 오메가가 없는 식이고 이게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있는 식이니까 좋아. 일단은 요 뒤에 오메가가 있는 부분만 조금 눈여겨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은. 2 플러스 루트 3. 자, 요거를 요렇게 정리하면은 4가 되고요. 요거를 4가 되고요. 요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플러스 2 루트 3의 오메가의 제곱. 요렇게 정리하면은 플러스 2 루트 3의 오메가. 요렇게 정리하면은 루트 3, 루트 3이니까 이 식은 3 곱하기 오메가의 세제곱이 나오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1이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4하고 3을 더하니까 이 앞부분은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와, 재미있게 2 루트 3의 괄호 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하고 똑같습니다. 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만 넘어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값이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곱하기 요걸 하면은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2, 7에 14. 그 다음에 2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7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6 이렇게 돼서 정답은 8 플러스 3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8 플러스 3 루트 3.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는 1 플러스 오메가의 2n제곱. 와, n을 몰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2n제곱.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2n제곱의 값을 구하십시오. 단 n은 양의 정수이다. 어디가요? 일단 무조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얼마야? 0이잖아, 지금. 그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자리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2n제곱 플러스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2n제곱.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의 2n제곱.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 뭘 물어보는 겁니까? 오메가의 4n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2n제곱 플러스 1. 그럼 1의 2n제곱 어차피 1이니까. 예,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오메가의 값은 정해져 있어요. 아까 했잖아.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야. 근데 그걸 갖다가 n을 모르니까 요 값을 지금 구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뭔가 식의 느낌이 약간 대칭적인 그런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세제곱할 때마다 동일한 어떤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오메가 세제곱이 숫자 1이니까 이걸 갖다가 숫자 2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수 부분, 실수 단원에서 배운 거야, 이게. 이 n이 지금 양의 정수인데 모든 이 양의 정수 n은 다음의 셋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3의 배수이거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거나 이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쪼개보는 거야. 왜냐면 세제곱하면 1이 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된 거야. 첫 번째. 만약에 n이 3의 배수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오메가의 4n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2n제곱 플러스 2를 지금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p가 되는 거니까. 여기 n에다가 3k 대입하면 오메가의 12k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6k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오메가의 세제곱 전체의 4k제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1이야. 그래서 1의 4k제곱은 1이니까 요것도 1, 요것도 1, 요것도 1이니까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n이 3의 배수이면 n이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0 자, 그런 값이 되면은 p가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p가 3인 거야. 그리고 또 해보는 거야 이번에는. 계속 다 3이면 참 좋겠다. 근데 어쨌든 n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이거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야. 오메가에 4 곱하기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12k 플러스 4제곱 플러스 오메가에 이걸 대입하면은 6k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봐요. 이게 뭐가 똑같냐면요. 오메가에 12k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4제곱이니까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1제곱.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오메가의 12k 플러스 4제곱은 오메가의 12k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4제곱인 거야. 이걸 이렇게 쪼개면은 얘도 1, 얘도 1, 얘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은 앞부분이 오메가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됩니까? 똑같아요. 오메가의 6제곱, 6k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이거 오메가의 제곱만 남습니다. 1만 남습니다. 이게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n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형태가 되면은 이 값은 p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구나. 자, 세 번째는 짧게. 이번에는 n이 3k 플러스 2꼴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오메가에 자 12k 플러스 8제곱 플러스 오메가에 6k 플러스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식 암산하겠습니다. 오메가의 12k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의 8제곱은 오메가의 6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이건 오메가의 2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오메가의 6k제곱도 1이고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의 3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1제곱이니까 그냥 오메가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0이 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야. n이 3의 배수이면 이게 3의 배수이면 p가 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3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p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n의 값에 따라서 요 복잡한 식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 7-6번까지가 이런 편이고 사실 중학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 텐데 7단원 연습 문제 역시 중학과정에서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잘 풀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절대값이 있는 경우, 가우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문자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하면서 7단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